냇물아 어디로 가니 물어보면 강물 따라서 가고 싶어서 강으로 가고, 강물한테 물어보면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그러면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배우며 사람과 사람의 작은 만남이 모든 변화의 시작임을 응원했던 사람 신영복. 당신이 그립습니다. 신영복 선생님 일주기 추모도서 만남 신영복의 말과 글, 도서출판 돌베개.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y.com.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뉴스공장 2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터뷰 시간인데요. 제적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학점이 나와서 의아했다. 정유라 씨가 학점 특혜를 부인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가 작년에 이화여대 교수 6명을 하루에 만나서 학점 관리 방법을 전수받았다 드러났는데요. 이런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학점 특강을 받았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네, 뭐 학점 특강, 뭐 학점 코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예. 작년 4월경에 최순실과 최순실에 대한 정유라 양이 이화여대 총장, 네. 그다음에 김경숙 학장, 예. 그다음에 학과장, 예. 그다음에 정유라 양이 수업을 받고 있는 담당 과목의 교수 강사, 예. 이렇게 계속 같은 날 6분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학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레포트를 제출할 수 있는지, 수업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구체적인 성적 관리에 대해서 맨투맨 특강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맨투맨 특강. 레슨을 받은 거죠. 레슨. 예.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개 학생이 교수 6명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예. 내가 점수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코치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참. 레포트 쓰는 방법이라든지 네. 뭐 연습 증빙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등등 해서 예. 정말 저희가 이 자료를 입수하고 대한민국 교육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도 우리 교수라는 직업이 가장 존경받고 학생들의 모범이 돼야 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이 현실의 권력과 돈에 교수님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이 정도 하려면 이거는 총장이 직접 지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들을 일개 학생한테 다 모이게 하고 뭐 어떻게 하면 학점 받는지 전수해주고 이거 총장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예. 김경숙 학장이 예.
어떻게 보면 이화여대에 있어서 그 문화체육부의 김종 차관의 역할을 네네.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예. 이화여대 총장 최경희 총장은 묵인 방조 네. 또는 뭐 적극적인 협조 예.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총장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만났다는 걸 보면은 몸통이 최경희 총장하고 김경숙 학장 두 분 다 몸통이지 않느냐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교수님들 예를 들어서 체육학장이 다른 과 학과장이나 혹은 교수나 뭐 오라가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뭐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요. 네. 아마 총장의 암묵적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예. 그리고 의원님이 이거는 이제 문서로 확인하신 내용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 예, 확인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의원님이 공개하신 게 정유라 씨 대리 시험 답안지. 요걸 공개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이틀 전에 공개했죠. 예, 이거 어떻게 다 입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기계로 두려움 없이 열심히 자료 수집하고 또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우리 교육을 바로잡는 길이다 생각하면 두려움 없이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안지도 공개됐고 또 의원님을 통해서 이제 이화여대 교수 6명이 하루에 정유라를 개인 코치해서 학점 받도록 레슨을 해줬다. 이것도 밝혀졌고. 그러니까 저기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네. 대리 시험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예. 대리 시험이라고 하면은 시험 당일날 누군가가 제3자가 네. 수험생을 대신해서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철균 교수 과목의 경우는 네. 정확하게 말하면 대리 시험을 넘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험을 아예 안 본 거예요. 이게 온라인 강의인데 네. 시험은 오프라인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아예 시험을 안 보고 학점을 준 거예요. 네. 유 교수가. 학점 만들어낸 거죠. 작년 가을부터 좀 관심이 집중되고 교육부 감사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유 교수가 조교를 강압을 해서 답안지를 작성하게 만들고 그 답안지를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질이 단순히 대리시험보다는 훨씬 무거운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조작을 해서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또 특검에서 나오는 얘기는 자기는 강압한 적이 없다. 조교가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 우리 김호준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교수하고 조교라는 관계가 갑을 중에서도 가장 갑을 관계 아닙니까? 진짜 이런 그 갑을 관계를 악용해갖고 조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정말 저는 유철균 교수의 그 답변을 보고 정말 이럴 수도 있는가? 대한민국의 이 많은 조교들이나 대학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수를 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보겠습니까? 네. 예. 조교가 왜 그 답안지를 한참 지난 답안지를 자기가 적어가지고 거기다 몰래 끼워 넣어요. 그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끼워 넣었는데 점수는 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교수가 그걸 모른 채.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 씨가 했던 이 학점 관련 얘기는 다 사실 학교 관련해서 정유라 씨가 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저희가 입수한 자료는 김경숙 학장은 2번 만났고요. 네. 최경희 총장하고 다른 교수님은 이제 한 번을 만난 건데요. 네. 본인은 이제 한 번도 모른다. 그리고 최경희하고 유철균 교수만 한 번 봤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학점에 신경을 많이 썼었고 학점을 받으려고 한국까지 와갖고 교수님들 다 만났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부 감사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모 교수님이 있어요. 기도 교수였는데. 네네. 예. 그분하고는 또 언쟁을 벌립니다. 이 교수님은 동의를 안 해준 거예요. 이런 방식에. 네네. 예, 근데 교육부 감사에 빠져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제보가 있는데요. 예. 그 교수님은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지도 교수를 그만두게 돼요.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저희가 받은 제보로는 어떤 보직 교수는 제발 F 학점을 주지 마라. 예. 예, 담당 교수한테. 예. 그렇게까지 협조 요청을 한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6명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 이화여대 전체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집단적으로 정유라를 비호한 거죠.
지금 6명은 인어그룹이 있었던 거고. 6명은 예. 의원님도 저도 제가 말이 좀 많습니다. 저도 많은데 화가 나고요. 이해가 갑니다. 6명은 그나마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예. 여기에 동의하지 않거나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는데 교수님들이 그 있겠죠 당연히. 그런 분들은 이제 거기서 물러나야 됐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어떤 교수님은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럼 F라도 주지 마라. 예. 그런 제보도 있다 이거죠. 예. 아마 그게 100% 맞는 겁니다. 제가 서류를 못 내서 그렇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100% 맞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사례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주로 이제 정유라가 수강 신청을 한 과목의 담당 교수, 지도 교수를 중심으로 벌어졌으리라고 보고요. 네. 교육부 감사는 약 한 28분의 교수를 감사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징계도 여러 분 내려졌고 고발건도 있고 수사 의뢰건도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까지 입수한 자료는 이 정도고요. 아마 28분 정도의 교수를 감사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특히 이 사안에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뭔지를 밝혀주시고 새로운 게 밝혀지면 즉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왜 굳이 이 많은 그 특혜와 비리와 있는데 특히 이 2대 사건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제가 상임위가 교육문화체육관 물론 그렇긴 하지만 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 교육이라는 게 결국 학생들한테 미래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적인, 지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그런 과정 자체가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모든 학생들이 인정을 하게 되고 특히 우리 사회가 돈과 권력에 찌들어 있는데 교육 영역만큼은 그래도 돈과 권력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되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또 교육이 해야 되고 또 교육은 백년지 대계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이런 정말 돈과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정유라의 농단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이 최순실 정유라뿐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이런 교육 농단이 아마 대학 곳곳에서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찌됐든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로 이어지는 이 정말 돈과 권력이면 다 된다라는 것이 교육 현장에서 통하고 있다라는 이 대한민국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취직도 안 되지만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학점을 따기 위해서 고생을 합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도 교육은 살아있다. 교육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댈 만한 언덕이다. 라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최순실 정유라 건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되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징계가 내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교수님들과 이화여대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달콤한 유혹이나 강압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보상이 있었겠죠. 당연히. 유혹이 뭐고 강압이 뭔지. 누가 했는지 그리고. 맞습니다. 네, 최순실 씨 혼자 힘으로 이거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대학 전체를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 공장장님께서도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어떤 다른 우리 최순실 게이트보다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지 않느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어찌나 말씀을 빨리 많이 하시는지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좀 흥분했습니다. 제가 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물론 충분히 좋은 말씀이었고요. 다음 연결할 때는 저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많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 출근할 때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죠? 하루 딱 5분. 이제 듣고 싶은 목소리로 사장님처럼 브리핑 받아보세요. 출퇴근하실 때 관심 있는 것만 짧게 요약해서 브리핑해드리는 나만의 음성비서. 27조 브리핑 이어링이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이어링을 다운로드하세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브리핑해드립니다. 나만의 음성비서 27조 브리핑 이어링. 동결건조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한 아로니아 분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농장 아로니아 분말은 전라북도 김제에서
직접 수확한 100% 국내산 무농약 아로니아로 만들었습니다. 눈에 좋고 피부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은 우리 농장 아로니아 분말.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지켜줍니다. 명절 선물로도 아주 좋아요. 네이버에서 우리 농장 아로니아를 검색해보세요. 자, 이어지는 인터뷰는 최순실표 예산에 관한 겁니다. 지금 특검도 최순실표 예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이라는 책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라살림연구소가 어떤 곳이죠? 네, 한마디로 정부 예산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연구소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순실 사태가 터지자마자 그럼 예산을 어떻게 했지 하고 바로 조사에 착수하신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저희는 매년 정부 예산을 전부 DB화 시켜놓고 있어요. 애초부터. 예. 정부 예산서가 한 10만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예.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변태라고 하는데, 그 예산서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데 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패턴이 읽히는 거예요. 아하. 예, 그 VIP란 말이 갑자기 급증하고, 아하. 융복합, 창조경제 이런 게 이제 급증하는데. 그러면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이미 이 분석을 시작하신 겁니까? 예, 저희는 이제 뭐 한 5월 달부터 정부에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던 차에, 예. 최순실 그 보도가 나온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퍼즐이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작,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에 이미 이상징후를 그 표만 보고 예산 10만 페이지에 달한 예산 관련 문서만 보고 이상한데라고 이상징후를 감지하셨고 그래서 그걸 분석에 들어갔고 그리고 나중에 최순실 이름이 나와서 둘이 합쳐져서 그랬구나 하고 결과적인 그 내용을 발행한 게 이제 최순실과 예산 도둑이라는 책이군요. 촛불 시위가 10월 29일 날 처음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10월 24일 날 최순실 예산이 한 860억 정도 있다라고 먼저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야에 관한 한 6개월 이상 앞서가는 전문가들이신데 아까 이제 패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패턴이 발견됐나요? 아까 이제 VIP라는 게 첫 번째 그 패턴이고요. 예. 이게 이제 예산은 주로 키워드가 중요한데, 예. 그 VIP란 말이 뭐냐면 그 대통령을 이제 말하는 행정부의 그렇죠. 은어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약간 뻔뻔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걸 예산서에,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다가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걸 저희가 다 세워봤죠. 546개의 그 VIP가 등장을 합니다. 546개에 해당하는 예산 항목에 VIP라고 특별히 따로 기재가 되어 있다? 네. 박스 쳐가지고, 그걸 이제 해놓은 거죠. 대통령이 이 사안은 특별히 관심이 있으니까 반드시 예산을 책정하는 표시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걸 재정부는 못 건드리고요. 예. 더군다나 그걸 늘려주기까지 합니다. 오케이. 아하.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퍼즐이 완성된 게 뭐냐면, 최순실 씨가 이제 연설문 같은 걸 고쳐주면 예. 대통령이 그걸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그 말을 하면 그 공무원들이 그거를 박스 쳐가지고 네. 이건 VIP의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재정부가 그거를 원래는 다 한 10% 정도씩 깎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깎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려주고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죠. 그럼 집행이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일부는 밝혀졌고 일부는 지금 수사 대상인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VIP라는 단어가 이상하고 그런 단어가 너무 이례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500회 이상. 그래서 패턴을 발견해서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등장하자 이제 매치가 된 거군요. 최순실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이 만들어졌고 대통령이 수석회의에서 말을 하면 그것이 이제 정책이 되는 것이고 정책이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내려가게 되고 요새는 집행부서에서 VIP가 건들지 못하게 VIP가 언급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돼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최순실이 말을 하면 국가의 예산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구조군요, 이게.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 연설문을 고쳐준 건 취미 활동이라고 뭐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네. 누가 그런 걸 취미 활동을 하겠습니까? 이게 돈이 되는 경제 활동이었던 거죠. 이 본질 대단한 통찰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셨죠? 스스로를 변태라고요? 국정농단이란 건 주사 맞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바로 이제 예산과 조직을 건드리는 것 이게 그렇죠.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설문 고쳐주는 거를 이렇게 자기 과시 정도로 이제 이해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연설을 고치면 결국 돈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온다 이거네요. 예. 그 저희가 그 과정들 추적을 한 거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1조 4천억 찾아낸 거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찾아내신 546 VIP의 총 합이 1조 얼마라고요? 1조 4천억입니다. 아, 대단한 액수네요. 작년과 올해와 내년인데 예. 아마 이제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들이 올해 17년이군요. 올해까지군요. 근데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이제 이들이 집행하는 곳까지 아마 그들한테 갔을 거라고 추정되는 사업들이 이제 바로 546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례만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최순실의 연설문을 통해서 대통령이 수석에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정책이 되고 그것이 예산이 된 다음에 그 예산이 집행되어서 그것이 최순실이 그 예산의 혜택을 입었을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사례 하나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은 강릉 빙상장 이 사건이 있어요. 네. 빙상장을 원래 철거하기로 했는데 철거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네. 그리고 사업 빙상장의 운영권을 장시호 씨한테 주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프로 빙상 구단을 만들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자신들의 셀프 예산 편성이죠. 아. 그리고 이제 명쾌합니다 아주. 예. 더 큰 건 뭐였냐면 네. 지금 전국 220개 지방자치단체에 예. 스포츠 클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20개 지방자치단체 스포츠 클럽을 만들고 있는데 그 자체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네, 체육관을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클럽의 운영권을 예. 이제 이 K스포츠 재단이 가지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또 거기다가 아주 수익금은 전부 자기들이 갖게 되는 걸로 만들어 놓은 데다가 아주 꼼꼼하게 테드 테로스인가요? 뭐 있잖아요, 카페. 예. 자기 비선들이 만났다는 카페를 그곳에 모두 설치를 해서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놀랍네요. 구체적 사례. 이분이 그냥 아줌마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볼 때 치밀한 어떤 기획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는 이거를 그냥 도와준 관료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정리해 볼게요. 뭐 빙상장 정도도 재밌는 그 사례인데, 열받지만 재밌는 사례인데, 여기 빙상장 없어져야 되는데 그거 거꾸로 짓고 거기다가 아예 빙상 구단도 만들려고 했구나. 예.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 있고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것은 이제 220 지자체에다가 스포츠 클럽을 만든다. 예. 정부 예산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220개 지자체를 바로 K스포츠 재단이 관리를 한다. K스포츠 재단은 뭐 당연히 지금 밝혀진 대로 최순실 씨가 실소유하는 곳인데, 실제 컨트롤하는 곳인데, 그런데 K스포츠 재단에서 돈을 빼먹는 것은 또 WK란 말이죠. 네. 네. 그리고 그 WK 돈은 독일로 넘어가는 창구고요. 이거를 요거를 발견하셨군요. 예,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 국도 6호선을 이제 확장하는데. 국도 6호선이요? 예, 그 6호선의 그 땅 주변에 이제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의 땅이 있다라는 게 약간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네. 실제로 좀 그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아마 더 자세한 거는 이제 특검이나 이런 데서 아마 조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 책을 특검이 읽어봐야 되겠네요. 특검에서 한번 저희를 만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산이 중요하니까 한번 알아보시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특검이 왔습니까? 저희가 이제 한번 잠깐 이 책을 사시겠다고 해가지고. 책을 사시겠다고 특검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보고 이거 쓴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봐야 되겠네 해서 특검팀이 왔어요? 예. 아니 쑥스럽게 말씀하세요. 이거 자랑하실 타이밍인데. 그러니까 저희 참고로 이제 자문을 한 거고요. 그 수사는 아마 특검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 이상은. 이야, 이거 특검 참고서를 미리 내신 거네.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아마 저희는 특검 수사가 끝나면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먹방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더 이 책을 버전업 해가지고 1조 4천억이 아니라 더 이제 꼼꼼한 이 최순실 예산을 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패턴을 발견하고 이 돈이 어디로 갔나까지만 이제 그 조사를 하신 거고, 그러면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정부 조직 내 누가 움직였고 누가 지시했고 하는 건 특검이 밝혀내야 되겠죠. 네, 특검이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야, 대단한,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감탄하셨겠어요, 그죠? 예산을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하나 팩트만 보잖아요. 근데 저희는 구조와 이제 흐름 시스템을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좀 쉽게 됐겠죠. 예. 아하, 자, 그러면요. 제 생각에는 소장님을 한번 모시고 꼼꼼하게 책에 있는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스터디를 하긴 해야 되겠어요. 네. 제가 이 책을, 원래 책을 오래 안 읽기 때문에 제가 읽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모셔야 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왜냐면 이 사례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가 지금 요 200건에 한 1조 4천억인데. 예. 정부, 또 야당이 이번에 깎는다고 했는데 못 깎았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압박도 있고 잘 모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300억 원 깎았습니다. 근데 당장 올해 예산에 6,500억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빼면은 5,200억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도 앞으로 더 깎아야 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산을 농단할 정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2의 최순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예산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소장님, 저희 방송에 당분간 고정해야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스포츠 토토도 이용됐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뭡니까 이 내용이? 국민분들이 토토를 잘 안 하시죠. 도박을 안 하시다 보니까. 저는 토토를 안 하는데. 예. 토토가 로또를 지금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복권의 대명사는 로또잖아요. 예. 근데 토토는 이 경기를 보고 맞추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 김종 체육부 차관이 오고 난 다음에 최순실의 주도하에. 예. 급증해가지고. 지금 한 거의 3배 정도 급증해가지고 로또만큼 규모가 됐고요. 아마 지금의 추세로 보면 올해 지나가면 압도할 것 같고요. 근데 왜 스포츠 토토를 그렇게까지 키웠을까요? 그러니까요. 뭔가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예산으로 약속을 한 게 복재산하고 문화예산이에요. 예. 근데 문화예산을 2%까지 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늘렸어요. 복지는 못 늘렸는데. 예. 400조에서 한 7조 2천억이니까 거의 2% 되지 않습니까? 예. 거의 3조 정도 늘렸는데요. 예. 근데 어떻게 늘 거냐? 돈이 없잖아요. 예. 세금을 안 거두니까. 예.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저희 추측으로는 복권을 이제 늘리자. 이 스포츠 토토 복권이 체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3,000개나 이 판매소를 증설을 하고 그 전에 아주 깨알같이 이들이 복권 도박 중독자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연구를 한 용역 보고서들이더라고요. 그래요? 도박 중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패턴 연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토토 복권을 늘렸다. 불법 도박 단속을 강화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중독자들이 그걸 못하니까 치료를 못하니까 합법으로 넘어오기도 하고요. 근데 3조 5천억이나 이 토토 복권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분들 중독자들 치유에 쓰는 돈은 15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 도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특히 체육 쪽이 그런 게 많이 있었다. 그거를 불과 2013년부터 3배 정도 증가하거든요. 불과 3년 만에. 소장님, 오늘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한 번의 전화 인터뷰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소장님이 지금 특검 모르는 거 많이 아시는구만요. 자, 앞으로 틀림없이 다시 모시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책 제목이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입니다. 그리고 연구소 이름이 나라살림 연구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 자,
AS, 불친절한 AS. 고백합니다. 어준띠 사랑해요. 이거 뭡니까? 네. 저 돈 모으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이게? 복권을 사시려고 하나? 개혁보수신당 당명 공보 문자 많이 왔습니다. 네. 진보당 어떠세요? 진짜 보수당? 바른보수당 바보당. 이 보자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안민석 의원과 저희가 마무리를 제대로 못해서 사실 요 AS 시간에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잘 연결이 안 됐어요. 네,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네, 제가 대신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자, AS 여기까지고요. 그 외에 잘못 온 문자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네. 친정엄마와 사이가 살짝 어색합니다. 아기 문제로 언성을 높여 싸운 적이 있어요.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어떻게? 자, 도시 이야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도시 이야기. 도시건축가 김진애 전 의원 나오셨는데 지난번에 나오신 이후에 여자 화장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났다 얘기 나와놨더니 목소리가 여자분이셨어요? 난 정말 이건 좀 심하셔. 제 이름이 끝에 애자가 들어 있습니다. 애자. 사랑 애자입니다. 열정 애자이기도 하지만 사랑 애자가 들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근데 제가 뭐 이 얘기는 평생을 들어왔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시고 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 좀 헷갈릴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중성적인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주제도 그렇고 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마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자 같지 않게 얘기한다. 원래 굉장히 터프하게 얘기한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도 남자만 있는 학교를 가셨잖아요. 제가 남자 화장실만 보기도 했고 들어가 보기도 했고. 왜냐하면은 당시에 서울 그 공대에는 여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제가 7년 만에 첫 여학생이었고 그래서 아주 터프하게 보냈죠. 제가 남자의 세계는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도 들어가고 교수 화장실도 가고 남자 화장실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화장실 2탄 3탄으로 또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 얘기하다가는 또 재밌어가지고 안 되니까. 네, 어쨌든. 근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여자입니다. 네, 굉장히 패셔너블한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거. 근데 진작부터 약간 이렇게 중성적인 매력 때문에 여성들 사이에 인기 많으셨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글쎄요. 그 걸크러쉬 같은 매력도 좀 있죠. 남자들 박살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죠. 자, 오늘은 근데 대학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학교. 글쎄 말이죠.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민정수석이 각 대학, 국공립대학 총장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아주 쉽게는 블루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나온부터 네. 이제 이게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한 15개 대학 정도에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다 선출을 이제 교수나 그 안에 그렇죠. 평의에서 해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데 1순위는 다 떨어지고 2순위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한 2년, 3년 제일 좀 긴 데가 공석으로 해버리던가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경북대에 어저께 얘기 나온 블루리스트가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1위 했던 사람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임명을 안 하고 있어서 네. 다시 추천을 하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사람이 1위로 다시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을 안 하고 2위 한 사람을 해버렸어요. 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이상한 거죠. 진짜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게 이러다 보면 제가 이제 교육계 문제로 얘기가 되는데 제가 오늘 사실 들고 나온 거는 이제 서울대의 시흥 캠퍼스 가지고 이제 얘기를 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고.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대단히 적극적으로 국공립대학의 총장 인선에 개입한 이 전례가 없는 거거든요. 네. 개입한 이유가 뭘까 그런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네. 하는 의구심 있는 가운데 서울대 시흥 캠퍼스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네. 근데 여기 서울대도 역시 사실은 삼순위 교수님이 네.
총장이 된 케이스로 서울대 내에서는 문제가 논란이 좀 됐었던. 그렇죠. 그건 2년 전 얘기입니다. 네. 네네. 근데 또 하필 총장님이 되신 분이 바로 영남대에 한 19년 봉직하셨죠. 네.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실소유했다고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뺏었다고 하는 그 영남대 교수님이었던 분이 3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총장으로 가서 서울대 내에서는 2년 전에 좀 시끄러웠던 그런 사안이 또 있어요. 연결되는 사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요. 근데 그건 그것대로 따로 다를 일이고 그 서울대에서 시흥 캠퍼스 관련한 자본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 그동안 이화여대 또 농속 문제 또 최순실 문제 때문에 사실 묻혀 있는 뉴스인데 맞아요. 지금도 서울대 학생들이 네. 서울대 본관을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농성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서울대가 시흥 캠퍼스 100호 신도시 시흥 캠퍼스를 이거를 취소를 하라. 네. 이걸 이제 송낙인 총장한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네. 지금 한 석 달째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되돌아보시면 이화여대도 네. 학생들이 먼저 이상한 걸 감지하고 그렇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라고 평생 그때 이름이 무슨 평생교육 무슨 네네. 평생단과대학. 네네. 평생교육단과대학이었죠. 그걸 이제 그 당사자인 학생들이 너무 이상하다고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고구마인 줄 알았더니 끝에 가서 금강 미륵불이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밝혀진 거거든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서울대 학생들이 자기들이 보기엔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래요, 정말. 워낙은 네. 시흥 캠퍼스에 대한 이제 시흥시하고 서울대하고 협약을 맺는데 실시 협약이라는 걸 작년 8월 달에 맺었어요. 예. 그러니까 2016년 8월 달에 맺으니까 이거에 반대를 하는 것 때문에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10월 달부터. 근데 왜 반대했죠, 학생들은? 아니, 이제 반대를 하는 과정에 예. 그 김영환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게 송낙인 바로 그때 총장이 1순위가 아니었다. 그렇죠. 그리고 왜 도대체 청와대에서 서울대 총장을 뽑는 거에 자기네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예, 여기 다혈이 나온 겁니다. 상승 효과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건데요. 그래서 송낙인 총장이죠. 송낙인 총장. 예, 총장님이 학교 내에서 이슈죠, 그때는.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분이 3순위인데 어떻게 네. 총장이 됐을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김영환 민정수석 다이어리 안에 이분의 이름이 있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게 한자로 썼다는 네. 선임이라는 글자가 역임로 해석이 돼가지고 왜 순위를 무시하고 역순위로 이걸 했느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한자 해석처의 문제처럼. 네. 근데 3순위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요걸 정확하게 아는 분은 사실은 국민의당 오세정 위원이실 겁니다. 네, 그때 당시에 3명 중에 한 사람이었고 1위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위 후보였는데 이분에게 밀려가지고. 밀려가지고 총장이 못 되고 국민의당. 그분은 노코멘트를 하셨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시겠죠. 네. 그러긴 하시겠죠. 그런데 여하간 그런 배경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청와대 관심 사안이었고 지금 정황으로 봐 청와대가 이분을 거기다 가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게 그런데 이제 요게 시흥 105 신도시 때문에 그러냐 아니냐는 좀 아니라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그건 생각합니다.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벌벌 떠는 사람들은요 어디든지 뭐 서울대 병원장이든 어디든지 자기네들 편한 사람들이 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선출해가지고 올라온 사람들 절대로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신망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세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안 하고 뭔가 약점이 있거나 뭔가 자기네들한테 연이 있어서 자기네 말을 잘 들을 사람 아니면 그쪽에서 원하는 게 있어서 뭘 해줄 사람 이런 사람을 꼽고 싶어하는 게 항상 저 세력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총장이 무슨 대단한 자기들과 이권이 있다고. 글쎄 말이야. 그거는 좀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도시 얘기니까 시흥 105 신도시 얘기를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요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사는 신도시에 서울대 캠퍼스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 서울대 캠퍼스가 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서울대는 거의 안 낸데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게 건설업체가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건설업체가 땅도 제공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도 다 지어준대. 근데 네. 서울대가 들어와. 네. 그러면 여기가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질문을 하면 땅값이 올라가죠. 당연히 땅값 올라가고 분양은 엄청나게 잘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흥의 백옷이라는 이름 자체가 배움꽃이라고 서울대를 캠퍼스를 예상을 하고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백옷이. 나는 처음에는 배나무가 나오나 그랬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배움꽃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네. 그런데 바로 그렇습니다. 약 20만 평의 땅을 이게 이제 여기가 시흥시하고 큰 이권이 있네요. 하는 게 네. 한 한라건설인데 한라건설이 20만 평 그다음에 약 3천억 정도에 지어줍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 학생이 반대를 한 거는 뭐냐면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슈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서울대는 처음부터도 서울대 학생들은 이런 부동산 투기에 왜 서울대 이름을 그렇죠. 이용하느냐 이거에 대해 관련된 반대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원래 여기다 뭐 집어넣는다고는 하는 거는 첨단 분야를 새로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첨단 분야 새로 집어넣는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단과대학을 이전한다는 둥 아니면 여기에다 기숙 학교를 여기다 유치를 한다는 둥.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 채워놓으려고 그렇죠. 학생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학생들을 니네들 옮기겠다. 막 거기에 이런 식으로. 꼭 단과대학에 가서 그 일을 진행된 게 아니라 어쨌든 거기가 부동산 붐에 일조하는 부동산 소재니까 가기로 해놓고 뭘 채워놓을까 막 바꾸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그 과정 자체를 학생들한테 비밀로 하고 지금도 여전히 실시협약의 모든 상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장이 될 때 약속했던 공개 일정 같은 걸 하나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반대가 돼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의 마케팅에 서울대 이름이 왜 이용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네요.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러니까 유치라는 관점에서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령 세종시에서도 고려대 캠퍼스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송도에서도 연세대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번 건은 좀 특혜가 좀 심하긴 심해요. 거기다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왜 이게 그러니까 성 총장같이럼 이렇게 조금 정권에 잘 보이는 사람이 필요하냐. 여기에 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거 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리서치 연구 자금들 요 앞에 인터뷰 하셨듯이 그 자금들 다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 적이 된 사람들 들어오는데 여기서 뭐 더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국민들한테 좀 제기하고 싶은 거는 물론 내가 사는 신도시라면 그렇겠지만 일반적인 관점으로 봐서 이렇게 서울대라는 이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서울대가 좋다고 그래서 국민 세금이 아니라 땅을 판 돈을 이렇게 땅 팔고 하는 걸 이렇게 그냥 받아도 되느냐 이런 거 하나. 그다음에 이런 거를 학생들이 서울대 안에 있는 구성원의 학생들이 모르게 이런 일이 진행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단순하게 진행될 문제는 아닙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 총장이 2순위건 3순위였는데 1순위 후보를 제치고 총장으로 결정된 사안과 거기에 이제 다이어리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거로 추정될 만한 단서가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에 남아 있었고 그래서 이분의 선정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을 했고 이분을 왜 그렇게 거기다가 선임하려고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것과 시흥 캠퍼스 조성과 직접 연결된 건지 아닌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고. 그럼요. 예,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긴 하나 시흥 캠퍼스 조성 사업도 대단히 좀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 말씀에. 이거는 우리나라의 원칙과 상식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대학의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요. 그 3인지 아닌지에 대한 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2순위인지 3순위인지는 그거는 네, 맞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제보 중에 하나는 3순위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뉴스에 나오는 건 되게 2순위라고 많이 나오는데 1순위는 아니었다라고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순위든 3순위든 중요한 건 당연히 대부분 1순위가 되는데 이분을 제쳤다는 거고. 아니 이건 독재 정권 때도 그랬어요. 항상 1순위를 총장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히 그런 거지. 뭐 대학에서 소수를 뽑아서 왔는데. 아니, 박근혜 정권이 되게 웃기는 거예요. 진짜 자 1분 남았는데 왜 특별한 이권도 없을 것 같은데 대학 총장 인선에 이렇게까지 개입을 했을까요? 아니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벌벌 떨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뭐 이런 생각. 아니 뭐하러? 대학에서 물 정권에 위해를 가한다고. 글쎄 말이죠.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지방의 진짜. 공립대학 하나 정도 지금 방송대학도 그렇고 뭐하러 이러는지를 하여튼 이상해요. 그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그 이유가 뭘까 같이 집단 추리에 좀 참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대부분의 사건들은 좀 이해가 가거든요. 앞뒤가. 아, 이건 돈이다. 뭐 이건 뭐 총장은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했을까 잘 이해가 안 가요. 글쎄 말이죠. 저는 서울대 병원장까지도 조금은 이해를 했어요. 네. 그 뭐 개인의 뭐 건강에 여러 가지 네. 관리. 근데 이건 좀 이상합니다. 영남대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간이 다 됐나요? 안녕할 시간입니다. 아깝네요. 제가 추론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는 내일 잠깐 얘기하기로 하고 몇 분 남았죠? 30초? 짧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영남대 시절에 이런 비리가 있었어요. 집단 특혜 입학.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애 의원이었고요.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